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트럼프가 루즈벨트처럼 4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트럼프가 루즈벨트처럼 대공황과 세계대전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통화 시스템의 단계적인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전체주의와 공산주의 악취가 풍겨나오고 있습니다. 마침내 트럼프가 미국 교육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트럼프의 최측근이자 전직 백악관 참모 스티브 배너는 자신이 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이임기 제한을 우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헌법상 이임 제한을 우회하여 2028년에 재선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전 백악관 소속 전략가 스티브 배너니 말했습니다. 미국 헌법 수정 제22조에는 어느 누구도 대통령직에 2번 이상 선출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2016년 선거 캠페인을 이끈 배너는 트럼프가 3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8년에 다시 출마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저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배너는 수요일에 뉴스네이션의 크리스 쿠오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남자는 운이 좋아야 100년에 한 번 나온다. 우리는 지금 그를 가지고 있다. 그는 불타고 있고 나는 그를 크게 지지한다. 2028년에 그를 다시 보고 싶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트럼프가 3선 금지 조항을 어떻게 우회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의 배너는 우리는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몇 가지 대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기 제한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전 브라이트바트 뉴스 회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2028보다 더 큰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2028년에 당선되면 2032년에 4선에 도전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폭력적인 혁명이나 반란을 암시하는지 묻는 질문에 배너는 아니요, 우리는 민주주의를 크게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배너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낮은 성향과 낮은 정보를 가진 유권자를 포함하는 유권자 기반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2번 이상의 임기를 맡을 가능성에 대해서 반복해서 농담을 했습니다. 1월에 그는 네바다에서 지지자들에게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4번 복무하는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초 공화당 의원 앤디 오구스는 이 2번째 임기를 마치지 못한 대통령이 총 3기를 맡을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구스는 1월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이든 행정부가 정한 재앙적인 방침을 바로잡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선 제안은 프랭클린 D. 루즈벨트가 전례 없는 4선 임기를 지닌 데 대한 대응으로 미국 헌법에 포함되었습니다. 루즈벨트 이전의 대통령들은 1, 2선만 지냈습니다. 트럼프의 3선, 4선 가능성을 다룬 이 기사는 러시아의 국영 매체 RT.com이 다루었고 미국 언론이 이러한 기사를 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루즈벨트처럼 3선, 4선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루즈벨트가 겪은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엄청난 격변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상에서 트럼프가 3선, 4선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트럼프의 3선, 4선 예측은 글로벌 대재앙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두 번만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뉴스위크는 최신 배팅 데이터를 인용해서 북메이커들이 헌법상 2선 제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2028년 선거에서 승리할 유력한 후보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토요일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영국의 배팅 회사 윌리엄 힐은 트럼프를 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유력한 후보로 꼽았고 배당률은 무려 5분의 1로 그가 세 번째 임기를 차지할 확률은 16.7%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선두주자는 JD 벤스 부통령으로 5분의 2의 확률 28.6%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9분의 1의 확률로 10%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펜실베니아의 자시 샤피로와 캘리포니아의 게빈 뉴섬 민주당 주지사도 각각 9분의 1과 10분의 1의 확률로 상위 5%에 들었습니다. 미국 헌법 수정 제22조는 어느 누구도 대통령직에 2번 이상 선출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수정안은 프랭클린 D. 루즈벨트의 전례 없는 4선 대통령 임기 이후에 도입되었습니다. 윌리엄 힐 대변인은 뉴스위크에 22차 개정안을 폐지하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지지를 받아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 개정안은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이후 4분의 3의 주에서 비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수치로만 보면 트럼프의 3선과 4선은 아예 불가능해 보이지만 미국의 미친 민주당과 미친 자유주의자들의 행태를 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것이 트럼프와 공화당이 대선과 상하 양원 선거에서 모두 승리한 원인입니다. 민주당원들은 지구온난화로부터 세계를 구해야 할 테슬라 전기자동차를 불태우면서 기후변화를 위해서 소리칩니다. 그들은 트럼프의 관세가 끔찍한 생각이라고 말하면서 우유, 계란, 버터의 가격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캐나다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에 250%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들은 열린 국경을 원하며 불법 이민자는 합법적인 이민자와 똑같으며 테러리스트 무리가 미국 청소년과 어린이를 강간하고 살해하더라도 모두 여기 있어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해외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끝나기를 원합니까? 식료품, 가스, 모기지 금리를 포함한 모든 것의 가격이 내려가기를 원합니까? 에너지 생산이 늘어나기를 원합니까? 아이들이 범죄자, 강간범, 살인범으로부터 안전하기를 원합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고 졸업할 때 실제로 적절한 직업을 얻고 괜찮은 삶을 살고 가족 부양을 시작하길 원합니까? 트럼프와 공화당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범죄, 사유재산 파괴, 변태적인 생활 방식, 인신매매, 전쟁, 돈 횡령이 그들이 계속하고 싶어 하는 좋은 일이라고 확신시키는 정신나간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가족이 베네수엘라 갱단들에게 잔혹하게 학대당하거나 누군가가 그들의 테슬라에 불을 지르기 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미국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부의 침략, 거짓말, 매일같이 쏟아지는 민주당의 악의적인 선전에서 살아남으려면 트럼프와 공화당이 필요합니다. 미 상원은행위원회가 지니어스 법을 양당의 합의로 승인함으로써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몇 달 안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디지털 자산 자문위원회의 상무이사 보 하인스는 포괄적인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앞으로 몇 달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정부가 온체인 활동에서 미국 달러의 지배력 유지의 시급성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니어스 법은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국가적인 혁신 지침 및 확립의 약자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 대한 담보 지침을 수립하고 자금 세탁 방지법을 완벽하게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에 대한 질문에 하인스는 스테이블 코인이 다음 2달 안에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오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의 글로벌 준비화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입법을 마무리하는 데 시급하게 느껴지는 부분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했듯이 우리는 미국 달러를 세계에서 가장 지배적인 준비화폐를 유지할 것이며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여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베센트가 3월 7일 백악관 암호화폐 정상회담에서 한 말입니다. 1,430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거대 기업 테더는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매수한 주체 중 하나로 세계에서 7번째로 큰 매수자입니다. 이와 같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 미 국채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요처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에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이기 때문에 중국 자본을 안전하게 유출시킬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첫 번째 이 대통령 임기에서 근본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마지막 종착점이 아니라 금에 기반을 둔 건전한 통화로 가는 중간 지점으로 보입니다. 연준이 설립된 1913년 이래 정부, 금융기관, 중앙은행이 체계적으로 화폐와 시장을 왜곡하여 파생상품, 신용확대, 숨겨진 레버리지의 지속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트럼프가 건전한 돈으로 복귀, 체계적 레버리지 해소, 통화질서의 재구조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전환이 제대로 통제된다면 고통스럽겠지만 질서 있을 것이고 통제되지 않는다면 대공황이 발생한 1929년 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과 유사한 혼란스러운 붕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의 핵심 인물은 트럼프와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이고 그들은 모두 건전한 통화로 전환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룻밤 사이에 금으로 뒷받침된 달러로의 복귀를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현재 시스템이 즉시 붕괴할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미국 금융 시스템을 법정 통화 기반 레버리지에서 벗어나 금, 상품,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구조로 다시 전환하기 위한 다단계 계획을 실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입니다. 유럽의 지도부는 사회주의적이며 국가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보수주의자의 호소에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들은 국경을 싫어하고 서구 문화를 싫어하고 능력주의를 싫어하고 개인의 자유를 싫어하고 기독교를 싫어하고 미국인을 전반적으로 싫어합니다. 유럽은 그들이 미국과 더 이상 공통점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믿는 모든 것을 기꺼이 무너뜨리려는 유럽과 미국이 동맹을 맺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과 EU의 동맹은 끝났습니다. 유럽의 권력을 가진 글로벌리스트를 제거하고 그들과 역학관계를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대서양 건너편의 수백만 명의 유럽인들이 지금 미국이 개입하여 이 폭군들을 관료적 왕조에서 몰아내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거의 확실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과도정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만간 유럽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첫째, 강제 징집이 확실히 있을 것이고 엘리트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이에 대한 반대와 항의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방에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죽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는 데 대한 통일된 도덕적인 명령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항할 것입니다. 둘째, 대중이 통일된 대응을 보이지 않으면 언론 통제와 체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유럽의 대중은 폭력에 대비하고 스스로를 방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정부는 경제적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반대 의견을 침묵시키고 반항하는 사람을 처벌할 것입니다. 이 이유가 2025년 말까지 소매 수준에서 CBDC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발표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경제적 접근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기 위해서 CBDC 무현금 시스템의 추진할 것입니다. 넷째, 트럼프가 어떤 종류의 외교적인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 한 EU와 영국 군대의 우크라이나 배치는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불안정한 에스컬레이션을 촉발하고 아마도 미국을 안보 의무화해 다시 싸움에 끌어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글로벌리스트들은 새로운 세계 질서의 촉매로서 제3차 세계대전을 원합니다. 다섯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무조건 항복할 것입니다. 이는 이미 일어나고 있지만 미디어는 군대의 이동과 러시아 영토적 이익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리적 위치 데이터를 흐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40세 미만의 우크라이나 징집병의 급격한 감소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협상 없이는 우크라이나가 붕괴할 것입니다. 유럽은 러시아와 비슷한 소모적 갈등에서 싸울 군대나 훈련이 없습니다. 그들의 개입은 불가피한 상황을 연정하거나 핵교환을 유발할 뿐입니다. 여섯째, 미국과 유럽 사이에 심각한 외교적 고립이 있을 것입니다. 나토가 잠재적으로 해체될 가능성이 있고 미국의 동맹국들의 반응은 적대적일 뿐입니다. EU 관리들은 마치 미국 돈과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들이 왜 그런 자격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교육을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치의 좌경화가 교육에 미친 악영향은 언급을 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처절합니다. 미국의 국가교육 진도평가 NAEP에 따르면 2024년 결과에 이르기까지 미국 내 표준화 시험의 영어 독해 및 수학 점수가 최소 6년 동안 꾸준히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4학년 학생의 69%가 영어 독해 시험에서 학년 수준 이하의 성적을 받았고 8학년 학생의 경우 그 비율은 70%였습니다. NAEP의 2024년 수학 성적도 실망스러웠습니다. 4학년 학생의 60%, 8학년 학생의 72%가 그들의 학년 평균보다 낮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NAEP를 감독하는 국가평가관리위원회의 부의장 마틴 웨스트는 학생들의 능력이 10년 이상 침식되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하락 추세의 원인을 두 가지 중요한 사건에서 찾았습니다. 첫째, 공립학교의 책임성 약화.
둘째, 학생들이 학교 공부보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새로운 화면 기반 유년 시절.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는 모든 국가의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미국의 학력자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교육정책 전문가들은 교실 성취도에서 상위권 국가를 따라잡는 것에 대한 큰 장벽으로 교육기관의 책임감 부족, 느슨한 기준, 참여 부족을 꼽았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2023년 국제 수학 및 과학 동향 연구 평가에서 미국은 44개 중 2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미국이 글로벌 패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미국 8학년 학생들은 싱가포르와 대만의 학생들보다 무려 120점 이상 낮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 독해 능력을 테스트하는 2022년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피사에서 미국은 80개 중 18위를 차지했습니다. 독서에서 미국은 9위, 과학 부문에서 16위, 수학 부문에서 34위를 차지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내 5천만 명의 K-12 공립학교 학생들이 수업 성취도와 세계 순위를 계산한 개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개혁에는 교육부를 축소하고 주 정부 일괄 보조금으로 교육 예산을 간소화하고 좌파의 진보적 이념에 기반한 커리큘럼을 불법화하고 보편적인 학교 선택권을 촉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미국은 시험 결과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교육 지출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육통계센터는 미국의 1인당 교육비 지출이 15,500달러, 이것은 지방, 주, 연방의 총액입니다. 이러한 교육비 지출이 15,500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다른 선진국 79개국의 평균보다 38% 높은 수치입니다. 공립학교는 연방 자금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표준화된 시험에 참여해야 하지만 결과에 따른 처벌은 없습니다. 전국 교사 퀄리티 위원회에 따르면 오늘날 대부분의 주에서 표준화된 시험에 대한 학생 점수에서 교사 평가와 제명 결정을 분리했거나 분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대신 교사 노조와 지역 지도자는 학생 성적이나 교사 관찰과 같은 대체 지표를 협상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선 여러 학군이 2023년과 2024년에 주 교육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표준화된 시험 점수와 기타 지표에 따라 학군을 평가하는 학교 책임 시스템의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의 교육 현장도 지금 한국의 전교조 교사와 같은 자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